문재인 비판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국회에 살포해 문재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정식 씨가 활동하던 신전대협을 풍자한 전단지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일부분을 소개해보자면 사실을 말해서 죄송하다. 다른 의견을 가져서 죄송하다. 표현의 자유를 원해서 죄송하다. 공정한 기회를 요구해서 죄송하다라고 문재인 좌파 정권에게 사과의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문재인은 사과를 받아줄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자료를 좀 보십시오. 지난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실시된 충남 예산군 의원 재선거 관외 사전투표 현황 자료인데요.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과 신안면 4곳에서 투표한 사전투표자 수의 끝자리가 모두 0입니다. 모두 10명 단위로 와서 사전선거를 했다는 말인가요?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추가된 겁니까? 라고 사진을 올렸는데요. 민경욱 전 의원이 올린 사진을 보니 정말 그러네요. 모두 끝자리가 0, 이것도 우연인가요? 라고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개의 염원이라고 여전히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놨는데요. 아니, 남북관계 파탄 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평화 타령하는지 서민 교수의 충고처럼 문재인은 남은 임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 겁니다. 더욱 가관은 문재인은 부실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비판을 의식한 듯 돌연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는데요. 그럼 문재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인사청문회는 도대체 왜 하나요? 바로 이런 게 독선적인 독재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니 네티즌들이 민심이 이런데 문재인이 국민들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건가라며 미친 독재 폭군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확 물어버리고 싶네요. 더더욱 가관은 문재인은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견뎌달라며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진짜 태어나서 이토록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워해 본 적이 없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이 정도까지 안 미워했는데 지금 문재인은 역대 최악의, 아니 조선 역사상 가장 무능과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지도자로 각인될 것이다. 지독한 흑백 논리, 국민 분열, 부동산 파탄, 외교 엉망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말 문재인 말대로 코로나 끝이 보이긴 하는 걸까요? 코로나 끝이 보이려면 지금 백신 접종률이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는 되어가야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한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집계 자료에 따르면 9일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총 367만 4,6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인구 대비 7.2% 접종률입니다. 반면 2차 접종자는 50만 1,539명으로 여전히 0.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1차 접종과 함께 2차 접종도 늘려야 하는 상황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정권은 연일 1차 접종에 대한 목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기만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차 접종으로 인한 우한 코로나 예방 효과는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이 경우 항체가 높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오히려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즉, 2차 접종까지 완료하는 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만 변이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차를 맞은 후 2차 접종까지 기간이 길어 발목을 잡게 됩니다. 화이자의 경우는 1차에서 2차 접종 간격이 3주로 그나마 짧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2주로 3개월에 거쳐 접종이 완료됩니다. 접종 우선순위에 있던 요양병원 입소자들도 이달 중순에서야 2차 접종을 하는 이유입니다. 김우주 교수는 1차 접종을 했지만 항체가가 낮을 경우 백신을 맞아도 확진되는 돌파 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변이 확산과 맞물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완전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근데 김우주 교수의 주장처럼 접종률을 올리려면 백신 수급도 원활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불안해하는데 백신 선택권 없앤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접종 후 이상 반응에는 중증 기저질환 탓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다 보니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명확히 인정된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지난 6일까지 심의한 이상 반응 및 접종 후 사망 신고 124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뿐입니다. 118건 대부분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거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에 해당했고 판정 보류가 4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게 하려면 예방접종 피해 보상 기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사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등엔 긴급복지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조건 없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접종률을 높인다는 의견입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사망이나 장애의 원인이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포괄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산업재해나 환경성 질환의 경우 사업주가 이 같은 판정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며 백신에 대해서도 정부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접종 후 중증 반응이나 사망 사례에 대해 정부가 명백한 사인이나 병인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포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백신 맞고 사지마비 되는 것보다 백신 안 맞고 코로나 걸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백신 접종 부작용에 책임 회피만 하니 이런 반응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백신 맞기 전 멀쩡하던 사람이 백신 맞고 사지가 마비되거나 뇌출혈이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이 결국 신체 가장 약한 부분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 판단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복당을 반대하는 부류들 중에서 특히 유승민에 의해 정치에 입문하고 의원 당선 후 김무성에게 조언을 받아온 김웅이 홍준표 복당 반대에 거의 필사적인데요. 외연 확장 처하자면서 그나마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의 복당은 왜 반대질 처하고 자빠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제대로 분석해 직격했는데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복당에 총대를 맸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복당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된 10일 장제원 의원은 당내 일부 인사들이 자기 정치를 위해 홍준표 의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중도 개혁적 성향을 지녔음을 자랑하기 위해 홍준표 의원에게 강경보수 이미지를 덧씌워 몰매를 때리고 있다는 것. 장제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몇몇 극소수 인사들이 쳐놓은 유령 같은 강경보수 프레임에 걸려들어 정작 당의 주인인 국민과 당원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일반 국민 47%, 국민의힘 지지층의 65%가 홍준표 의원 복당에 찬성했다며 이를 볼 때 홍준표 복당 불가론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7%대를 기록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가로막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익을 위한 치졸한 편가르기이자 자신들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홍준표 의원을 제물 삼아 조롱하고 돌을 던지며 이지매하는 몰인간적 선동정치다라며 당내 몇몇 의원들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황교안 전 대표를 폄훼할 생각은 추구도 없지만 이분들이 홍준표 의원보다 개혁적이고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면 왜 아직도 지지율 1%에서 2%대를 허덕이고 있는가라고 따졌습니다. 누가 뭐래도 홍준표 의원이 보수의 간판이라고 역설한 장제원 의원은 우리 당의 주인 65%가 복당을 명하고 있다며 주인의 심부름꾼인 당 지도부 김계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홍준표 의원 복당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이 홍준표 구분, 즉 부하에게 자신을 힐난하고 있다며 장제원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사이를 정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당대표 경선 주자로 뛰어든 김웅은 김종인의 조련을 받으려고 머리를 꾹 숙이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었는데요. 이 모습에서 새로움이 느껴지시나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합당에서 들어온 지 1년 남짓 된 김웅이 보수당이 꼰대 이미지니 당 쇄신과 자강을 위해서 젊은 이미지로 변화 운운하며 중진들 깎아내리더니 정작 노역의 꼰대 찾아가 나팔수 노릇하며 당에 잠깐 머무른 그 노역의 꼰대를 반드시 다시 모시겠단다. 보수당의 다양한 중진들에게 귀를 기울인 적은 있더란 말인가? 그 중진들의 노고 없이 보수당이 이어져 올 수 있었단 말인가? 근본 없고 뿌리 없는 조선의 세체학 꼬라지에 무릎을 탁 쳐본다고 전곡을 찌르며 개탄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